네, 안녕하세요.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개봉해서 봄까지 상영하고 싶은 영화 장손의 감독 오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손에서 미화 역할 맡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대가족의 손녀사위 제호영 맡은 강타호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극장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설날 앞두고 선물을 받은 느낌이네요. 감사드립니다. 퇴근 역할 맡은 오만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손에서 성진 역할을 한 강승호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잠깐만요. 오늘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우성전 선생님 오셔서 제가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어요? 그럼 친구들 얘기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네, 오늘 많이 관객분들이 찾아왔고 저는 저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예. 질문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몇 개 질문하면서 이제 시작을 드릴 텐데요. 예. 장손이 워낙 화제작이라 GV를 상당히 많이 하셔갖고 아마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질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독님께서 일단 저에게 직접 섭외 연락을 해주셔서 우선 일단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오늘 이렇게 실물로 뵙기 전에 저는 이제 부산에서 감독님의 수상 소감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25회 부산 영화평론가 협회상 각본상을 수상하셨고 아마 최근에 수상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거기에 더해서 2024년 시네집을 선정 올해 영화 3위, 올해 신인 감독으로도 이제 선정되셨는데 작년 추석을 시작으로 해갖고 올해 설까지 이렇게 다시 만난 장손인데 감독님과 이제 배우분들 소회를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네, 소회를 밝히기 전에 이제 저 부산 영화평론가 협회에서 이제 저는 각본상 주셨는데 또 오준호 평론가께서 이제 평론가상 받으셨잖아요.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2달 만에 해서 참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가득 채워주셔서 뭔가 되게 새 출발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요. 네, 오늘 되게 재밌게 또 솔직하게 다 많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옆에 오정민 감독님의 바람대로 진짜 저희가 여름에 개봉을 해서 봄까지 상영 이런 얘기 좀 농담으로 했는데 진짜 조금만 더 저희가 설날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되고 3월까지 또 하면은 참 사계절까지 이렇게 상영을 하면은 진짜 이 말이 이렇게 씨가 된다고 정말 그게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너무 많은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또 기쁜 마음으로 왔거든요.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새해를 이제 막 시작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만석의 극장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설 여는데요. 아마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글쎄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모이면 또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또 상황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족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 우리 또 설 연휴에 이 장손이 계속 상영을 하더라고요. 또 입소문 내주시고 가족들하고 이 가족의 장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네, 티켓을 예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취소 티켓이 나오기까지를 기다리다가 어제 예매에 성공을 해서 오늘 봤는데 이렇게 관객분들께서 꽉꽉 채워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많이 봤지만 오늘 또한 늘 감회가 이게 새롭더라고요. 오늘 느꼈던 이 감상들, 감정들 관객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예매를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여기서 한번 큰 화면으로 다시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고,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의 감상을 짧게 얘기해드리면, 사실 이 행사 이 일감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작년 말에 그냥 생각나서 봤는데, 그때나 언론 시사회 때 봤을 때나 이제 똑같이 이제 제가 매료된 포인트는 일단 그 성진의 누님 미화 역에 그 제가 봤을 때 최고로 가족 영화 중에 그 누나의 역할을 최적화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선생님과 티키타카 하시는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특히나 그 다음에 장면에서 저는 시사회 때 무릎을 탁 쳤는데, 그 두부를 공장에서 어머니께서 가져오셨는데 할머니께서 기어코 본인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장면, 저게 영화에서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시집살이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 와닿았는데, 저도 글을 쓰면서 이제 감독님의 그 단편 영화인 성인식과 더불어서 이 장소까지 가족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첫 장편이면 이제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주제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 보니까 그 자전적인 부분도 끌어다가 만드시는 분도 계신데, 이 첫 번째 장편으로 가족 얘기를 고르신 게 그 출발점이 좀 궁금합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 오정민이라는 연출자의 첫 작품은 무조건 이 장소내야 된다라는 되게 굳은 신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5년이라는 되게 어쩌면 구질구질한 시간들을 견뎌왔던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걸 한다기보다는 잘 하고 싶은 거, 꼭 해야만 하는 얘기들,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만 앞으로 저의 연출자 인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고, 오히려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제가 단편 때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 제가 생각하는 좀 더 시네마틱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제가 안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인데, 아까 5년, 집필 기간이 5년이라고 하셔갖고, 그것도 저는 강승호 배우가 영국 사운드 인사이드 홍보차 그 송병호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 나오셨던 거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어쨌든 그때도 이런 비화를 약간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장손이 촬영이나 각본도 빼어나지만 이 가족 구성원들, 이 연기자분들의 그 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팅이 관건이셨던 것 같은데, 그 이 가족을 탄생한 어떤 기준이나 여기 배우분들의 어떤 캐스팅 과정,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경상도 네이티브일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일단 스케줄을 장소에 좀 맞춰 주시는 게 좀 약속되어야 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 졸업 영화 주인공이었던 이제 차미경 선배님이랑 같이 하기로 하고, 이제 손숙 선생님께서 이제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김시현 배우 만났고, 또 강태호 배우를 또 그렇게 독립영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면에 있던 배우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만 선배님을 캐스팅하고 싶어서 이제 차미경 선배님께 이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오만 선배님이랑 이제 그 전집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제가 꼭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캐스팅 기간만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돈도 구해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서
사실 배우분들 때문에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분들께 하나씩 질문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여기 앞에 계신 강승호 배우께 우선 질문 드릴게요. 되게 그 송병호 선생님 그 유튜버 채널에서 얘기하신 걸로 보니까 되게 일찍 연극으로 데뷔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TV나 영화 쪽에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하시는데 이번 장편 주연작인 장손에서 그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가족인데 되게 외부인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진사로도 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할 때는 카메라 뒤에 있다가 점점 그 앞에 있는 대상이 되더라고요. 가족 내부로. 그래서 이런 연극 무대의 연기랑 다르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장손에서는 되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되게 감정을 좀 누르고 그렇게 좀 바라보는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장손을 준비하시는 어떤 접근 방식들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캐릭터를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네, 우선 이 성진이라는 인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용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능동적인 어떤 연기들보다는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백지 같은 그런 인물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영화를 보면서 제가 나온 영화긴 하지만 또 저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 영화를 보면서 성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투명한 인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나오는 배우 선배님들이 다 너무 훌륭한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선배님들이 하는 거를 잘 받기만 하자, 잘 소화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만석 배우님. 예. 그 되게 이 영화에서 되게 에너지가 되게 좋으세요.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에너지를 분출을 못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운동권 출신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그거를 즐겼다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사실 마음에 없는 그 두부 공장 일을 하면서 그 어떤 억울함, 어떤 울분이 약간 느껴졌거든요. 그게 약간 술을 먹어서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부분도 봤고, 그래서 특히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술주정 하시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왜냐면은 원테이크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감독님하고 만나서 책을 받고 읽었을 때 전반적으로 제 나이 또래에서 충분히 다 겪어왔던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걸 충분히 느껴서 이 영화는 내가 참여하면은 충분히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영화를 찍으면서 이 태근이라는 역할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몰입을 해봤을 때 이 태근도 어차피 뭐 두부공장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판사하라 했는데 또 이제 태근 입장에서 또 판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카메라 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성지도 또 이렇게 카메라 들고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특히나 이 집안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시키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착실히 아버지 말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운동하고 뭐 이러다 좀 어긋나고 다치고, 그래서 마을로 돌아왔는데 내 뜻대로 되는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 집 아들 무슨 좋은 대학에 가서 판문서 된다고 프랭카드 걸고 이랬던 아들인데,
절룩거리면서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좀 슬퍼요.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표낼 수도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가 태근의 마음을 가장 살갑게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준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고 그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조기가 이렇게 부담보다 낳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갈라진 조기가 그 상에 올라가 있어서 울분을 참지 못해. 이제 김시윤 배우님께 이제 질문 드릴 텐데 저는 이 영화를 요번에 다시 보면서 되게 짧게 지나가는데 되게 강렬했던 순간이 이제 아버님이랑 그 수박 먹을 때 그때 어차피 뭐 두부공장 성진한테 뭐 맡기긴데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표정이 싹 굳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장면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장면이 어떻게든 아버지랑 이렇게 투샷이 붙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어쨌든 미화 근데 일단 그 장면을 되게 이렇게 인상 깊게 봐주셨다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기쁜 마음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화는 항상 어쨌든 뭔가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할아버지 그리고 뭐 아버지 엄마한테 뭔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닌 어쨌든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지만은 항상 뭔가 이제 아들 위주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자라면서 또 어쨌든 미화의 전사나 이런 것도 감독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나름 또 이렇게 구축한 거는 미화도 이렇게 처음부터 두부공장을 물려받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나름 이제 꿈도 꾸고 좀 더 뭐 상경을 해서 아니면 뭐 자기 어떤 꿈을 펼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동네 오빠 이제 재호를 만나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이제 두부공장 일도 도우면서 오빠가 또 거기서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그러면은 이 마을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여기를 좀 물려받고 싶은데 전혀 여기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이 자꾸 안 되는 거를 느끼면서 이제 살았을 것 같은데 전혀 자기는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동생한테 계속 이제 주려고 하는 이 아빠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저도 너무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반응으로 이제 나왔던 장면이었는데 네, 그걸 이제 또 찍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이제 듬직한 박서방 강태호 의원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상의 후계자인데 이제 장인어른이 약간 못 믿어 해서 약간 보는 내내 약간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캐릭터였는데 장송 개봉 이후에 바로 11월에 이제 딜리버리도 개봉하시고 되게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봉이 엇비슷해서 이 촬영 시기가 되게 겹쳤을 것도 같은데 그 딜리버리랑 장손이랑 약간 뭐 딜리버리에서 마지막에 어떤 각성을 하지만 듬직한 박서방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시잖아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캐릭터가 오갈 때 어떤 고초나 재밌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여기 분위기가 핫해서 그런지 덥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긴장한 줄 알았는데 그 장소 때 살을 너무 많이 찌워가지고 사실 딜리버리 때 빼기가 좀 힘들긴 했었는데 이제 욕심이 많이 나서 많이 빼봤는데 나중에는 연결도 안 맞을 정도로 좀 했다가 그거까지는 이제 감당할 수 있었는데 다시 찌우러 겨울 장면에서 이제 한두 씬씩 나오는데 다시 몸무게를 증량하는 과정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먹는 건 즐겁더라고요.
큰 고충은 없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6개월이 거. 살을 찌우셨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저는 그 요번에 다시 보면서 가족 사진을 볼 때 강태호 배우님의 되게 타이트한 의상이 되게 눈에 너무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이게 뭔가 숨은 디테일이 있네요. 예. 감독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략 한 1년 전에, 1, 2년 전에 결혼을 했었고, 근데 결혼하면 신혼부부 때 살 되게 많이 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장이 아마 두 사람 결혼식 때 입었던 가장 좋은 정장일 텐데, 가족 사진 찍는다고 이제 굳이 그거를 꺼내와서 입었는데, 계절도 안 맞아요, 심지어. 그런데 그게 너무 끼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우스꽝스러울 것 같다. 가족들의 그 한순간이 다 각자 뭐 하느라 정신없는데 느닷없이 찍히는 사진이었으면 좋겠어서 각자 시선도 다르고 행동도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옷이 배가 이렇게 좀 낑기긴 했는데 이게 좀 추려서 올려야 되는 옷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자꾸 좀 허리가 낭낭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는 가족 사진에 담기더라고요. 약간 예능이 벌칙하듯이. 아까도 김시윤 배우가 얘기했듯이 그런 전사가 있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그런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영화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그게 단순하게 촬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스토리텔링 자체가 되게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게 다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아버님 계시지만 처음에 왜 저렇게 쩔뚝거리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배우들의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관객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각본을 만드셨을 때는 이런 캐릭터의 전사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전사가 있었고, 뭐 배우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꼭 그 전사가 설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삶 속에서 녹아있던 어떤 트라우마든 신체 흔적들이든 그런 것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서서히 알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과거와 혹은 그 어떤 과거의 시대 공기까지 어렴풋이 느끼는 정도만 해도 성공적이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캐릭터에 대한 대화들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관객과의 질문을 이제 해볼 텐데 그 전에 딱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영화 보면서 진짜 대단했던 게 이 사진이란 매체를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모부 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잊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 같은데 이 고모부를 이렇게 부활시키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갖고 성진이 이제 포토샵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거나 불탄 집에서도 결국에는 그 하나 건진 게 이제 사진인데, 그렇게 고모부에 대한 어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성진이 그 병실에 찾아갔지만 결국에는 등만 보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면을 마주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장면과 어쨌든 그 사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설정을 어떻게 가져가셨나요? 큰 고모부가 누구고 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 자체보다는 집집마다 누구나 있는 어떤 깊은 우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막 보여주거나 그 사건이 무엇인지 보다는 그 집안에 계속 쌓여있던 그런 냉랭한 공기들, 어색한 순간들, 그 집집마다 그게 무엇인지 다 다르지만 이 집안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부질없이 흩어질 가족이더라도 어떻게든 그 한 프레임에 담아보려는 그런 노력들, 억지로라도 그렇게 포토샵을 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가엽기도 하면서 그게 또 정글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복합적인 감정 아닐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모와 붙는 그 씬에서 성진, 강승호 배우께서 되게 딥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눈물도 맺히고 그 장면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까요?
장면에서 사실 좀 저한테도 어려운 장면이긴 했었는데 감독님이 늘 저한테 줬던 힌트는 그냥 저희가 하는 말이 단 아닌 것 같아. 그 주변에 깔려있는 어떤 이 둘만의 진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면에 참 이제 그냥 말은 하지만 이 말이 다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무언가들의 이 공기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뭐가 있을까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늘 보면서 이 둘의 뭔가가 이게 딱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의 큰 핵 같은 게 하나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예. 하시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죠. 예. 영화 잘 봤고요. 한 두세 번 전 봤는데 저기 할아버님과 성진이 할머니 산소에서 내려올 때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백설이 가수님의 그 봄날은 간다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할머님이 살아생전에 할머님이 살아생전에 한글 연습할 때도 그 봄날은 간다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설정을 그렇게 하신 건지 그리고 극 중에서 혹시 이게 팔이 날아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찍힌 건지 그리고 또 배우님들이나 배우님하고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 시골이라 파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찍힌 장면도 있고, 그래서 촬영 중간에 파리를 활용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파리 있는 씬을 찍었는데 그때는 또 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파리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또 나는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이 봄날은 간다는 이제 그 시대에 되게 상징적인 음악을 쓰고 싶었어요. 그 6.25 때 되게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제가 쓰고 싶은 음악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식적으로 읽힐지언정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봄날에 간다를 썼던 것 같아요. 명장면. 한 번씩 다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장면을 사랑합니다. 제가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도 정말 저의 마음이 가장 이렇게 끌렸던 그리고 정말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할아버지가 누워서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제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하는 그 장면에서도 그 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 되게 너무 그 트라우마적인 그런 자기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재빨랐거든 막 하면서 그 말투나 이런 게 저도 경상도라서 그런지 너무 저희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얘기했을 때 그 말투나 이런 뭔가 정서가 너무 느껴져서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장모님이 큰고모 성진한테 큰고모 돈 맡겨놨다고 생각하나 하실 때 저희 집도 비슷한 집이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끝이에요? 저는 제 장면이 그 상여 나가는 그 씬이 있죠. 촬영할 때도 그렇고 관람할 때도 그렇고 촬영할 때는 그 상여 부르시는 분이 아마 송문창 선생님. 아주 이제 몇 분 안 남으신 분인데 나는 그게 세상 어느 음악보다 더 아름답게 이렇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촬영할 때 뒤에 이제 상영을 따라가면서 그 음악에 취해서 따라갔었어요.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가족들 다 같이 수박 먹다가 이제 그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파스 붙여주고 할머니는 이렇게 팔이 잡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성진은 저기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참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반부터 영화를 볼 때마다 계속 그 장면이 되게 슬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이 가족들의 가장 찬란한 어떤 순간처럼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얘기해 드리면 우리 할아버지님이 계시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딱 그 문에 걸리게 찍으셨을 때 그 손으로 딱 잡은 그 장면. 네.
그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네. 다음 오늘 이쪽에 우측에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 한 5번 봤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메인 포스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장면이 정말 완성된 가족 사진이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찍힌 거잖아요. 이 포스터를 보다가 되게 재밌다. 왜냐면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할 때 몸의 방향이 향하거나 시선이 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는 성진이를 향해 있고 큰 고모나 작은 고모 내외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신혼부부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지만 어머니는 시선을 아버지를 향해 있지만 눈은 성진이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의도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조금 우와 이 디테일 하면서 화제가 됐던 게 성진이가 사과를 깎는데 그 껍질이 완전 아주 두툼하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강승호 배우님의 생각이셨는지 아니면 감독님의 요구 사항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과 먼저 말씀드리면 강승호 배우님이 뭐 지가 사과를 깎아 받겠어요, 그죠? 네. 근데 뭐 그렇게 어설펐으면 좋겠다. 근데 전 오히려 너무 좀 잘 깎아서 조금 오히려 전 더 투박하게 깎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나름 안 끊기고 끊기든 말든 연결되는 그 사과 껍질이 되게 위태위태해서 재밌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첫 번째 포스터 얘기는 그 앞으로 누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근데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이제 시선을 다 맞춘다기보다는 각자의 시선의 위치가 다르고 그 집중되는 것들이 다 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사진 찾기 위해서 프레임 되게 골라서 저 딱 한 프레임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쪽에 저 남성분. 예. 네. 그 영화 자체가 되게 막 엄청 섬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이 봤는데 그중에 좀 약간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불을 이용해서 되게 뭐 하는 게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방을 태운다던가 할머니 시신을 태운다던가 또 결정적으로 고모네 집이 탄다던가 이런 불을 활용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요거가 좀 자주 좀 등장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 특히나 고모 집이 화제로 타게 된 이유가 가장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넣으신 이유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불이 있어야 우리 또 먹고 살지만 그 불은 또 모든 것을 다 앗아가기도 하잖아요. 그 집안의 계절마다 점점 불이 커진다? 뭐 이런 설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실지는 저보다는 관객들이 충분히 느끼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분 가운데 회색 가디건. 예.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그 마지막에 장례 지도사분이 마지막은 아니고 중간에 장례 지도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들 인사하고 할 때 성진하고 할아버지는 그 밖에 있었잖아요.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더 한 명씩 이제 들어올 때 그 울면서 지나가는 표정이 보이는데 그 뒤로 되게 좀 어떤 표정인지 모르는 성진과 할아버지 표정이 되게 저한테는 많이 좀 와닿아서 진짜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 때도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왜 2사람 밖에 있었는지 또 어떤 감정이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 부분 아까 앞서 오준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손 나오는 장면처럼 아내를 잃은 사람의 얼굴을 과연 찍을 수 있는가? 뭐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과연 연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얼굴, 뭐
클로즈업을 찍으면 직접적인 감정은 나올 수 있지만 좀 예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마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촬영본은 승필이 못 보고 걸어 나오고 성진이 따라 나간다라는 설정이었는데 러닝타임 때문에 그 부분은 잘랐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질문드리면 그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상적인 순간들은 다 뒷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굴을 찍는 게 좀 더 쉬운 연출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뒷모습에 어떻게 보면 그 미학을 찾으신 건데 그 이런 게 많이 의도가 됐는지. 얼굴은 어떤 한 배우, 한 캐릭터의 어떤 연기를 보여주는 반면에 뒷모습은 그 모델로서의 확장성을 더욱 가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말려나 승필을 보면서 그 얼굴에 우리가 집중한다기보다는 우리네 할머니, 우리네 할아버지를 소환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뒷모습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했습니다. 다음 분, 예. 여기 두 번째 줄.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장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적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가족의 근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약간 일본어로 대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에게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깔갱이 뭐 똑바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가 쌍문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 가족의 이 지키려고 하는 가부장 이런 장소의 근원에는 뭐가 있을지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유지하려고 했던 그 묘안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제 대답을 대신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집안을 유지시켰던 거는 그 할아버지가 유지하려고 했던 어떤 족보나 가부장제인지 아니면 할머니의 사랑이었는지 무엇이 집안을 유지시켰는지에 대한 고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두부라는 거를 그 각본을 쓰실 때부터 고려를 한 건지 저 제일 궁금해요. 되게 아시아적인 무언가가 생계 수단으로 이 집안을 용속시키는 그런 생산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전에는 어떤 술을 만드는 도가 제사와 연결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두부라는 음식이 가장 아시아적인 음식이고 그리고 되게 가족과 닮아 있다는 생각에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예.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그 극 내에서 성진이 배우이면서도 연기를 하고 싶어서 영화도 직접 찍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첫 번째로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성진이 담배를 피면서 등을 이렇게 뱃속에서 막 물다가도 이게 우는 건가 싶게 얼굴이 좀 깨끗한 느낌을 일차적으로 받았고, 두 번째는 할아버지가 이제 등을 돌려 누워서 그 6.25 때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근데 성진이 좀 주무시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뭔가 흥미롭다는 다시 돌아 누워서 할아버지한테 질문도 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성진이라는 캐릭터가 그 두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직업적인 그런 걸로 해서 이거를 그 영화인으로서 배우로서 흥미롭게 느꼈을 부분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적인 부분에서 흥미로운 이유지 못했어요. 잘했어요. 연기자 캐릭터니까. 예. 제가 일단 감독님께서 이 인물이 어떤 가면을 되게 벗을 수 있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원했던 것 같아서 연기자라는 이 직업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성준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이 친구는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감각하지 못하는 것을 또 연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감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저도 제가 일상에서도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뭔가 이제 연기자로서도 뭔가 그 감정을 기억해보려고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감정이 생각보다 다가왔을 때 또 그런 감정을 내기 위해서 연기를 해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성진이라는 인물은 그런 것들을 직업 자체에 대한 그 흥미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저기 마스크 쓰시면 예.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친구가 표를 예매해줘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가부장 영화라고만 듣고 봤는데 저희 실제 아버지 집안이랑 80% 느낌상 80% 넘게 비슷하길래 어찌 보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좀 힘들었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인상 깊었던 영화였고 돈과 관련된 처음에 성진이 이제 장자라는 거에서 회피를 하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점부터 이제 본인의 이제 장손으로서의 의무를 직감을 하고 그거를 조금씩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저 또한 많은 공감을 느꼈었는데 어찌 보면은 어른들만의 이야기다 싶었던 것들이 이제 본인의 이야기로 넘어오니까 거기서 갈등이 있던 걸로 보이는데 제일 갈등이 심했던 부분은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통장을 쥐어줬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본인이 죽기 이후까지도 숨기라고 했었고 그래서 배우님이 성진을 연기하시면서 그 성진이라는 캐릭터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했을지를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그 표정이 너무 미묘했었어가지고 결국엔 다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성진이가 그 햇빛을 이렇게 손으로 손차양을 하며 가리며 외면하는 것처럼 저도 사실 외면한다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찍고 난 후에 이제 그 조부모님의 이제 상을 경험을 했는데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찍고 난 후에 보니까 정말 똑같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상에서. 그래서 참 그걸 겪고 나서 또다시 영화를 보니 와 이게 영화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조부모님 3분 정도가 한 번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와 이렇게 이 영화가 제가 그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연기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경험하지 않아서 또 좋았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외면하지 않았을까? 저 또한 성진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 썼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그때 그 택시를 타고 갈 때 그 어떤 햇빛이 어떻게 보면 원테이크로 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맞췄는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매직 아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그런 촬영에 관련돼서 어떻게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그래도 나름 그 공간에 오래 있어서 겨울에 해가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뜨는지를 알고 있었고 해가 이제 산에서 딱 넘어서 떨어지는 게 한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차창에 떨어질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카 차를 위해 이제 촬영용 그런 레카에 실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한 테이크에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성호 배우랑 한 5테이크 정도 버전을 짜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해는 떴고요. 자연광이 떠서 다행이었고 만약에 뭐 구름이 끼었다면 조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해가 떴고 그리고 5테이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4테이크밖에 못 가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그 성진의 그 통장을 보면서 저도 혹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진의 봄에 대해서 썼지만 사실은 영화 안에서 그 미화가 이제 출산한 딸 이름이 늘봄이라서 어떻게 보면 영화 내에서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사계절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드리면 이제 각자의 이 영화에서의 어떤 봄이 무엇일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감독님부터. 그 봄을 제가 돈이 있어서도 찍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엔딩 크레딧을 이제 겨울로 끝낸 거는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린 거고 그 앞으로의 답은 제가 뭐 정치인이나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무례하고 오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는 관객들의 몫이 아닌가. 저는 그저 간단하니까 제가 할 말만 딱 질문만 던지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참 오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 영화에서 봄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는 어쨌든 한 가족의 어쨌든 저희도 다 어떤 너무나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다 사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이렇게 한 계절 봄이 빠져서 그 이제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봤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할머니의 죽음 이후로 또 이 가족이 늘 어쨌든 또 새롭게 또 시작이 되잖아요. 한 해가 지나고 또 저희도 어쨌든 또 이제 봄을 맞기 위해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또 새 삶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희망을 또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듯이 그런 마음을 좀 바라봅니다. 저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 가족 사진을 촬영했던 순간이 약간 이 영화에서 봄처럼 느껴졌고요. 나중에는 일봉이가 좀 성장을 해서 저 가족 사진에 함께 참여하는 게 또 다음에 봄일 것 같고 그때 누가 포토샵으로 들어가는지는 그때 결정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성숙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연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제 이 작품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지 뭐 돌아가시겠죠.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돌아간 이후의 가족들의 관계, 이렇게 늘보미가 이렇게 오면서 조금 더 가족 간의 어떤 성숙 뭐 이런 느낌에 저는 이제 늘 그렇게 봤어요. 네, 저도 오늘 또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결국에는 누군가는 탄생을 하고 누군가는 소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그 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던졌을 때 결국에는 그냥 사랑이지 않았을까. 뭐가 됐든 간에 그건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몇 분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손 여기. 예전에 한번 GV를 하셨을 때 감독님한테 왜 영화 배우라는 직업을 성진한테 줬는지 여쭤봤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두부공장에서 가장 튀는 직업이 아무래도 영화 배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답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강승호 배우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성진은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집을 나가고 싶었던 게 먼저였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진으로서는 뭐 모르겠어요. 성진으로서도 저로서도 그렇고 좀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자립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저라는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었을 때 아마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그런 직업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직업을 하면서 가장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고향이나 어디 집에 가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영화 배우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집안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내가 쓰고 싶은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슬슬 저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검은색 쪽. 예, 감독님 작품 잘 봤고요. 배우님 여름 굉장히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자, 제 감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영화를 보면서 왠지 임원택 감독님 작품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도 조금 복고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무드 자체를 보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상당히 좀 유사한 우리 7, 80년대 영화 같은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좀 반가웠고요. 요즘의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것은 전체적인 영화 촬영에서 롱샷하고 익스트림 롱샷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클로즈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작품을 기획했을 때 배우들의 그 감정의 변화보다는 전체적인 그 캐릭터 간의 관계의 변화들, 그 다음에 교류라든지 인터랙션, 이 부분들을 주로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답변보다 이미 너무 훌륭하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임권택 감독님 얘기는 사실 너무 저한테는 과분하고, 사실 일본 영화에서 가족을 찍으면 오지아스를 피할 수 없듯이 한국에서도 임권택 감독님을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찍을 때 뒷모습이랑 롱샷을 되게 잘 찍고 싶었거든요. 그게 어떤 사실 뭐 이 집안이 복고 지지고 복고 이런 얘기는 따지면 스토리로 따지면 TV 문학관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그 이상의 것을 획득하려면 좀 더 영화적인 것이 무엇일까? 뭐 개인의 거시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사에서 거시사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뒷모습과 롱샷을 잘 찍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뭐 계획이나 오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호 분. 네. 저도 오랜만에 GV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떨리기도 하고 관객분들과 만날 생각에 되게 설레게 왔는데요. 이렇게 자리를 꽉꽉 채워주셔서 어떻게 티켓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영화를 보면서는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진짜 좀 고민들이 좀 많았는데 영화를 보면서 많이 해소가 되는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설 연휴 아주 봄처럼 따뜻한 그런 가족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설 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오랜만에 그 만석의 영화관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한국 영화 최초로 연차 관람이 가장 많은 천만 영화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매해 명절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문득 떠올랐는데 저희가 분명히 종영 GV를 했었거든요. 굿바이 GV를 하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되고 또 너무 많으신 분들이 찾아와 주시니까 장소는 끝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도 문득 들어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장소를 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럼 또 그때 가족들이랑 뭐 자식이 태어날지 모르겠는데 보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소는 참 오래오래 기억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네, 설날에 많이 또 사랑받을 수 있게 많이 얘기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소는 이제 1000만까지 997만 남았거든요. 네, 제가 죽기 전에는 꼭 달성을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드리고, 인디스페이서도 31일부터죠.
그 장손을 아주 연휴 기간 좀 일주일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영을 시작한다고 하니 재밌게 보셨으면 주위 친구 혹은 가족에게도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면 또 집 근처 극장에서도 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회가 되면 자주 인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사랑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